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2018 타경 2955호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소재하고 있는 망미로얄 베스토피아 아파트입니다. 동구지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구지원. 이 물건은 이 소재지에 나와 있듯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전용 면적 52.3평.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52평 정도가 전용 면적이면 실제 분양 면적, 즉 시장에서 우리가 통상 부르는 몇 평형 아파트라고 볼 때는 60평대입니다. 거의 65평 정도. 62평, 65평. 6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28.1평.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소유자는 이용욱 씨고 채무자는 김종민 씨다. 이 다르죠.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부부고, 일단은 소유자가 채무자와 다르다. 다를 수 있고, 다만 어떠한 관계든 이 둘의 관계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써준다. 보통 관계는 아니죠.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LE대부, 대부회사로 채권자가 변경됐습니다. 경매 진행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2일 날 접수가 됐고 12월 13일 날 첫 번째 매각일이 잡혔습니다. 약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면 크게 지체된 건 아닙니다. 1차 감정이 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건 감정 시점에 실거래가를 비롯해서 그 인근 부동산에서 판단하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2억 8천에도 매력이 없는데, 그래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입찰 안 해서 2억 2,464만원 64% 가격까지 유찰됐습니다. 이 가격으로 낙찰받는 건 경매라는 매수 방법을 통해서 낙찰받아서 명도라는 절차를 거쳐서 점유권을 가져오는 그 신경 쓰이고 복잡한 어떤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가격으로 매입은 이익이 없다 라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까지 시장 가치가 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대형 평수라는 이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 부동산 관련 정책이 투자나 또는 이런 대형 평수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유찰됐고, 그리고 유찰을 시킨 주된 유찰의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 유찰의 이유는 투자자, 실거주자, 이 물건의 입찰을 대기하고 또는 들어올 법한 사람들이 경제적 판단을 했을 때는 가격이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건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 뒷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남동, 즉 거의 정남동. 물건 정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층 중에 8층, 로얄층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건축됐다. 또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노후 아파트에 들어갔네요.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질 법합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는데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의 노후화겠죠.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꼭 살펴보고 체크해 봐야 될 진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개월 정도 소요된 경매 절차, 어떤 서류들이 접수되었는가, 경매 등기가 되고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되고 또 가압류권자가 배당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현황조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했습니다. 교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자, 여기는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네요. 이해관계인 누군가, 자, 임차인은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인인데 누군가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아,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가압류권자님. 그렇다면 다시 별로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채권자 변경돼서 우선배당 합의서 제출됐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돼서 접수되는 겁니다. 채권자 변경 신고 제출되고 근저당권자 권리신고 제출했습니다. 절차상, 진행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 등본에 어떠한 권리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합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점유 이전이라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임대차 정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목적물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통지서를 현장에 두고 왔으나 관계서류, 즉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 없었다라는 건 주인이 살거나 공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다. 자, 이 정도 되면 점유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인도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자, 등기부 등본 봅니다. 권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2000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매매로 지금의 소유자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초 대출은 에큐원 저축은행이었으나 주식회사 LE대부로 근저당 이전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근저당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말소시키죠. 즉 이 등기 이후에 모두 소멸됩니다. 모두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권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날짜 2017년 3월 7일이라는 이 날짜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다면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임차인은 없었고 소유자만 전입돼 있고 어떠한 다른 세입자의 권리신고나 확인이 현황 조사세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도 소유자만 되어 있습니다. 즉 없다고 보는 거죠. 이 근저당 이후에는 모두 말소됩니다. 이 가압류,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그리고 임의경매는 없어지고 또 국민은행 가압류까지 이런 채무자의 현재 채권자들을 확인해 보면 이 채권의 형태를 보면 이 보십시오. 채무자가 얼마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느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사람을 명도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자료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등기부 등본 기재사항에는 인수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LE대부 이후로는 인수될 게 없습니다. 가압류, 임의경매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말소됩니다. 관리비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관리비 확인은 중요합니다. 아까 등기부 등본에 채무 상태를 보셨죠? 채무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관리비 연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낙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세대만.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될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잔금 납부하고 이래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가 잘 되면 1개월이면 될 거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최소 3개월은 보셔야 됩니다. 강제집행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500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뭐 명도 소송이고 강제집행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협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즉 분석 내용은 점유 이전 외에는 특별한 하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거래 가능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망미 로얄 페스토피아 동평형대 물건 중층 13층 중에 중층이 3억 6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층 중에 6층, 이게 아마 같은 물건일 겁니다. 3억 6천. 그럼 매도 호가, 매도 물건이 한 개 있다는 거죠. 한 개. 그럼 지난 거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단 한 건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금 1월 달에 지금까지 거래 없습니다. 한 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3억 1천이었습니다. 우리 6층이죠. 3억 6천. 3억 6천 호가, 그리고 3억 천.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고 이것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안 된 집이다. 그러면 경매 물건은 인테리어가 잘 된 집과 비교를 해야 됩니까? 안 된 집과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 집과 비교를 해야 되죠. 이때보다 가격이 더 안 좋아졌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거래 가능 금액을 이 정도 금액으로 봅니다. 3억, 그리고 이보다 더 낮아져서 5천만 원 정도 낮췄습니다. 왜? 전용 면적 50평대의 물건을 인테리어 하자면,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자면 뭐 5천 정도는 뭐 좋게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최저 하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이 평형대 물건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의 물건의 거래 가격대가 2억 4천에서 2억 5천이 됐습니다. 즉 아무리 가격이 낮아져도 이 물건의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물건의 평균적인 거래가가 이 물건의 가장 하한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거래 가능 금액의 하한가로 잡고 3억 천이라는 실제 기록된 집이 있으니까 그때보다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금액을 빼고 3억으로 보고, 그리고 하한가를 이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저의 예측, 저의 생각이 굉장히 특이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독특한 생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매수 의향을 가진 일반 상식의 대한민국 사람의 생각이냐, 한번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10년을 넘게 해온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연습에 단련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다수의 생각은 이럴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 낙찰가 보겠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하고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인근에 삼성아파트와 망미 한신아파트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25.7이고 38.8이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좀 더 가깝고
실제 거래 금액에 보면 이 가격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도 조금은 반영을 해서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히 큰 평형대는 3차까지 가지만 인기 있는 국민주택 그 규모 이하의 물건은 2차에서 낙찰됐습니다. 단독 2차에서 됐고 이건 5대1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3차까지 가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 매수의 이익이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3차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대형 평수의 수요를 느끼고 있는 일부 사람은 입찰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자, 감정가율하고 거래 가능 금액이 저렇게 했고 낙찰가는 저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시세 대비, 즉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을 이렇게 기록했고 저는 이것을 분석하여 가중평균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2억 5천을 대입하니까 2억 1,217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상한가에 맞춰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억 5,561만 원. 이 가격이 이 경매 물건보다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평형대 물건입니다. 취득세는 1.3% 될 겁니다. 그러면 예상 비용표를 보면 낙찰은 2억 5천 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이렇게.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명도비용은 5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했을 때 합계 2억 5,865만 원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합니다. 경매 물건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서 나의 생각을 확정짓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시청해 주십시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